좌파 정부들은 있는 돈 다 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이명박 박근혜 때 두 정권을 합친 국가 채무보다 1.5배가 넘었어요. 드디어 1,000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1,000조국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력 규모, 국방 예산 이런 것들이 1,000조를 넘는다는 거죠. 우리는 국가 채무 빚이 1,000조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고 여러분 지역화폐 해가지고 그거 지역화폐 하려면은 회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옵니까? 전부 이런 돈으로 대장동 백현동. 여러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20, 30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그냥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그대로 자유민주 체제로 발전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저 베네수엘라처럼 가느냐, 여러분 양당 간의 결정을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는 평생 살면서 저는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이 좀 못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성격이 온유하시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저는 딱 보고 한 5분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도둑놈이면 저는 눈길도 안 줍니다. 눈길도 안 줍니다. 화이팅! 여러분, 좋은 사람,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선거는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황영진 목사님이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누구라고요?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은 무신론자입니다. 여기에 항거해야 됩니다. 자기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들이, 직분자들이 여러분 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정말 원통해 죽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2주 동안에 몰수히 회개하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왜 목사님들 중에 이런 것도 구분 못하고 여러분 국가 반역 세력에 줄을 대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서울 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쉽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까지 산 삶보다도 지금 정도원 목사님 옆에서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애국운동, 예수한국 복음통일, 나아가서 자유통일, 이 일을 하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화양연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들러리를 서는 인생을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시기야말로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여기에 전력을 투구하는 분들이야말로 여러분 주인공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이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모였어야 할 때 떳떳하게 우리는 광화문에서 6.3 대통령 선거에서 절대로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뛰고 또 뛰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꼭 나오시고 싶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연단에 오르시지도 못하면서 하루에 9시간, 10시간을 차에서 앉아 다니다가 지금 단단히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오시려다가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진심을 파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득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가밀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빠지는 걸로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승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자, 영상 보셨죠? 지금부터 제가 먼저 국민투표를 한번 해볼 텐데 300명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리고 사법부, 검사, 경찰, 선관위까지 전체 다 지금부터 이 시민투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자유통일당 당원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 그리고 또 지방을 가시는 전혀 자유통일당 관계없는 분도 수없이 많이 모였습니다. 횟수로 헤아릴 수 없이 강원 광장 일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고 방금 보여준 이 영상을 본 후에 앞으로 있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도 저와 같은 부정선거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버스 안에도 손을 드네요. 자, 손 내리시고. 이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기존 정당들은 전부 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지금 난립니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자유통일당, 그리고 조원진 대표가 하는 뭐 그쪽에도 있고, 뭐 황교안, 민경욱 이 시민단체들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걸 법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해서 그 증거를 한 2000여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통일당은 표를 도둑맞은 많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밝히고 있고 찾아냈어요.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하면 이놈들 대가리에는 어떤 DNA가 있는지 잘 보세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금덩어리 몇 개 훔쳐갔는 걸 보고 그건 도둑이 아니야. 금고를 훔쳐가도 도둑이 아니야. 적어도 도둑이 되려면 집을 통째로 훔쳐가야 그게 도둑이지. 지금 부정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두 표 그런 거 가지고 당당하게 자주지할 일이 아니다. 뭐 조금 실수한 거는 직원의 실수고 전산의 오류야. 뭐 그런 가지고 그래. 이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겁니다. 까불고 있어. 적어도 부정투표가 없다고 하는 새끼가 부정투표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거기 동조한 세력 인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돈으로 다 주고 사도 국민의 주권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단 한 표도 돈을 주고 사면 이것이 바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은 부정선거를 끝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가 아니라 아주 무덤까지 가서라도,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라도 꺼내가서 반드시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다 밝힐 겁니다. 그리고 그 원흉을 우리 구주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원흉들을 강화문 광장에다 나무에다 다 매달아 놓고 국민적 처벌을 가할 겁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도록 그 조치를 자유통일당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부정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부정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자들 머릿속에는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세력을 다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에 192석을 앞세워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려니까 사기 탄핵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고 뒤에 가서 시추구랑이 있어요? 아니죠? 끝끝내로 싸우기로 했고 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있으면 연락을 해볼 텐데 강화문 광장에 나와서 같이 싸울 확률이 99%쯤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감옥에 넣었던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할 테고 오십시오 이러면 온다고요. 정광 목사님 오시라 이러면 겁을내. 알겠어요? 자, 법치가 망가졌어. 이제 법치가 망가지면 그 다음 망가질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그 다음 망가질 게 뭡니까? 바로 국민들입니다. 이걸 보다 못해서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정광훈 목사님과 7년간 싸우시고 그것도 안 돼서 아예 그냥 이번 유세 기간 동안에 하루에 5군데씩 쫓아다니면서 왜 대한민국의 법이 망가졌고
왜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건지, 어떤 놈이 헌법을 조롱하는 건지, 어떤 새끼를 뽑으면 안 되는 건지, 누구를 선택해야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아지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학자 김학생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확실히 밝히겠습니다. 확실히.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학성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군사력이 세계 5위이고 경제력은 세계 10위의 나라입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맞대고 설 수 있는 안 들린대요. 안 들리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다시 할 수도 없고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이고 경제력은 세계 10위의 국가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법치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삼권 분립이 파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을 세수로 나누되 그 나누어진 권력을 서로 다른 사람이 관장하고 있을 때 삼권 분립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입법부는 이재명이 장악했는데 지금 사법부도 이재명이가 장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이 행정부도 장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대한민국은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과 사범에 독재의 DNA가 있는, 왜 이재명이가 독재의 DNA가 있느냐? 이미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든 인간이 바로 이재명인 것입니다. 그 인간의 독재의 DNA가 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입법부, 사법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대권까지 거머쥐게 되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날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고 모든 국민은 노예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란 단어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재명 같은 인간을 지지하고 따르는 인간이 많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머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신 모든 애국 동지들이 목숨 걸고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노예로 살 것이고 자유가 실종된 나라에서 무릎 꿇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떠들고 앉아 있는데 매우 거짓된 주장인 것입니다. 과거 히틀러가 독재했을 때는 민족의 이름으로 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독재를 했고, 공산주의는 인민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가지고 독재를 정당화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패거리는 국민의 이름이란 말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윤호중이가 의사당의 봉이 판사의 법봉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공언하다 보니 사법부가, 판사가 바람도 불기 전에 미리 들어눕는 연약한 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이 다 선거 대선 이후로
미루어지게 된 것이 지금의 삼권 분립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는 조금 더 물러설 마음이 없는데 범죄인 주제에 사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사법부가 우리에게 총을 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부 공격을 이재명이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그저께는 사법부가 깨끗해야 된다, 뭐 묻은 게 말하는데 사법부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의 사법부를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인간에게 우리가 표를 던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숨 걸고 막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독재요, 노예요, 자유가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패거리들은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늘린다고 떠들고 있는데, 대법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보수가 많이 나갑니다. 지금 행정부에도 장관이 30명이 안 되는데 대법관을 30명, 100명으로 마구잡이로 늘린다는 것은 다 이재명을 위해서 자신의 신복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미국은 우리보다 가난해서 9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다가 7명, 9명, 10명, 맥시멈이 10명이었었는데 1869년에 9명으로 정착된 이후 지금까지 170년 넘게 9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현재 15명, 한국의 대법원은 14명입니다. 100명을 운운하니까 며칠 전 TV조선에 모 대학 법전 교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귀싸대기를 하는데 갈리고 있지만 독일이 대법원도 100명이 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의 대법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은 우리와 체제가 다릅니다. 독일은 연방 대법원이 5개가 돼요.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얘기죠? 독일은 연방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 밑에 연방 대법원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방 대법원 5개의 판사 수가 130명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위에 사실상 독일의 최고 부분이 뭐냐? 연방 헌법재판소입니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현재 정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고 그것도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와 2부는 대등합니다. 1부 8명, 2부 8명, 똑같은 자격을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 쌍둥이 법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도 16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8사람이 최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독일의 예인데, 이재명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양심을 판 헌법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독일도 100명이 넘는데 뭐가 어떠냐,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려서 독재로 전락한 나라가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뭐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입니다. 차베스가 집권하자마자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대법관 20명을 32명으로 늘리고 12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는 뭐냐,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은 차베스 14년 동안 차베스에게 불리한 판결을 단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는 어떤 일을 마음대로 떠듭니까? 선거철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대법관을 탄핵한다. 그거는 금기 중에 금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놓고 대법원장을 사퇴하라, 청문회 하겠다, 탄핵하겠다,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떠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이재명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침묵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가 노예로 살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철면피기 같은 인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를 유죄로 한 마지막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면 6월 18일 날 파기환송해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전에 법을 고칠 것이에요. 이미 위증교사도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재판 중단법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정부로 보내지 않는 이유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정부로 보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재명의 재판은 중단될 것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 부분을 빼버리면 반드시 무죄나 면소 판결을 만들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재판도 많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민주당과 이재명이는 그 재판을 반드시 막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유죄 판결은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값지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하지 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소신껏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분이냐? 대법관에서 대법원장으로 가신 분이 아닙니다. 대법관 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제야의 삶을 살았는데 제야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등판사나 지법부장이나 고등부장을 하고 그만두면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바람직하지는 못하지만 3년 안에 20억에서 30억은 반드시 보장되는 자리가 현직 판사들의 지위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화로운 부가 확보되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청렴한 분입니다. 그의 재산 신고를 보면 14억에 불과한 것이에요. 2, 3년 동안 벌었으면 30억 이상을 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14억으로 신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지만 더 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통일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극우라고 매도하고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받고 있는 정당이지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보수의 진정한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당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이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극우라고 매도하지만 7년간 광화문에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는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무조건 매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옳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정도를 걷고자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주를 직접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생명의 정당인 것입니다. 우리만이 살아있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 위치가 비록 미약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의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통일당은 죽은 자의 정당이 아니라 산 자의 정당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불의를 보고 침묵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저항하고 부정에 싸우고자 하는 정당이 바로 산 자의 정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인 것입니다. 또한 자유통일당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빛의 정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빛을 어두운 세상 속에 비춰서 우리가 옳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확하게 각인시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만두라는 뜻인데 제가 말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유통일당이 추천한 우리 구주화 후보 있죠?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구주화 후보는 변호사로서 약자의 입장에 서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구주와 함께라고 하는 이름까지 개명한 진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주와 후보는 자기 형수한테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배우와 무상 연애한 바 없습니다. 검사 사칭 안 했습니다. 형을 강제 입원시키지도 않았습니다. 7명 후보 중에서 병장 만기 제대한 사람은 구주와 후보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랑스러운 구주와 후보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어야 되겠죠? 7명 후보 중에서 가장 잘생긴 후보라는 것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비록 기간이 많지 않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투쟁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한 거 이거 다시 한번 국민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유통일 당원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4일이죠? 언제요? 에? 4일인데 내가 미국에 있었구나.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 내용 중에 던진 메시지가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고 계엄을 선포한 건지 아니면 저
국회에서 하는 꼬라지만 저게 더러워서 아예 날려버리려고 한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 꼬라지를 봤으면 계엄이 아니라 싹 잡아다 그냥 어디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했다고 생각하신 분 두 손 들고 가세요. 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976 77 70 5천 한 8,000명 정도가 지금 적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해! 이승만은 한 사람도 없네.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거들 멋대로 내란 죄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 사기 탄핵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에 눈을 감고 사기 탄핵에 눈을 감고 그러면 앞으로 전 야당이 대한민국을 들어먹어서 김정은의 아래 갖다 받쳐도 그냥 눈을 감고 있을 겁니까? 그 불의를 보고 참다 못해서 자유통일당이 대통령 후보를 내세웠고 이걸 확실히 뜯어고쳐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방을 돌면서 세계적인 시인으로서 삼행시를 했더니 뭐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만 사고 왜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하냐고 난리인데 오늘 서울에는 전 세계로 전파되니까 해드릴게. 아이고 해드릴게. 이번에 나오실 분이니까 해드려야 돼. 자, 구주와 아유 이름이 너무 좋아. 이거 삼행시를 직접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오늘 띄워봐요. 구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와우 대통령 다음에 분대 안 해! 깔끔하잖아. 지금 하나님도 탐복을 하고 계시는 거야. 어떻게 내 속마음을 네가 삼행시로 표현을 했느냐. 자, 전 시작 때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자유통일당의 4명의 후보 중에 3명은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서 40대 정치인을 대한민국 정치 쓰레기를 청소 좀 해달라고 앞장세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김학성 교수 얘기했지만 뭐 형수님 뭐 욕을 안 했다는데 가끔 기분 나쁘면 욕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거기를 잡아 째면 안 되는 거야. 이분은 욕도 할 줄 몰라. 남의 피해도 못 주어. 길 가다가 노숙자가 보면 주머니를 털어서 주고 싶은 이 충동 때문에 지갑에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것만 아니에요. 무료변례나 무상변례나 뭐 이런 것들은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을 말아쳐먹는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북한에다가 뭔가를 파넘기고 이런 인간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들 이런 원흉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수년간 엄청난 노력을 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딱 한 명이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이분을 후보로 내세웠던 겁니다. 지방에서는 한 10대 번 외치니까 올라오시는데 아마 서울에는 한 5번 외쳐도 올라오실 것 같아요. 워낙 소리가 크니까. 자, 한번 외쳐봅니다. 거기 외쳐야 돼요. 아니 혹시나 아니 잠깐만 있어봐요. 혹시나 민주당에서 오신 분 저기 있네. 저 2명 같이 외쳐. 자, 갑니다. 기호육반 구주와 기호육반 구주와 기호육반 구주와 기호육반 구주와 기호육반 구주와 김보도 구주가 오셨네. 자, 다른 데 가면요 후보란 놈들이 놈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욕하는 것만 해도 참만다는 줄 알아야 돼. 한 100번 정도 외치면요 똥폼 잡고 뭐 이러면 깔끔하게 안 보는데 사고를 오잖아.
모든 국가적 일은 덜어내려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안보 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정치 지도의 덕목입니다. 이런 국가 지도자를 뽑아야 이런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온통 정치, 조폭 정치가 날뛰는 이런 세상. 저가 4번이 아니라 저가 17번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오죽하면 우리 후보가 다음에 나올 때는 저가를 한 서너 개 붙여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는지 자유통일당 기호 6번 구주아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기호 6번 구주화입니다. 여기가 뭐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산에서부터 올라온 거 아시죠? 5일 동안 모이신 분 다 합친 거보다 더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화문 연단에 처음 올라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2019년도 어느 광화문 시민단체 초청으로 처음 올라온 이래로 6년간 정말 많이 올라온 거 아시죠? 네.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올라왔었고 또 국회의원 후보로서도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정말 특별하게 올라왔습니다. 바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장관도 몇 번 하고 올라오는데 저는 다 떨어지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저 개인이 이 자리에 후보로서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광화문 총사령관이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당원들과 함께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대통령 후보이고 제가 당선이 돼도 여러분들 모두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과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요? 제 생각엔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미국은 이미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초강대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창의성이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이 극도로 발전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4대 건국 이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철저히 무장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 당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예요? 중국과 북한입니다. 오직 중국과 북한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인 이재명 후보. 중국에는 쉐쉐하고서 어제 또 잘했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성도
회개도 참회도 뉘우침도 후회도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발전과 성장과 인격 성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북한의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북한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나라를, 조국을 어디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네, 북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이 노력을 폄훼하지 마라.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죠? 우리 국민 쏴 죽이고 탱크로 깔아뭉개 죽이고 간첩 보내서 간첩질했죠? 그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야 된다. 핵무기 만들었죠? 우리나라로 핵무기 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이재명은 미국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점령군이다. 주한미군 철수하자 그랬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외교는 끝장납니다. 완전히 끝장. 문재인 때보다 더 심한 외교 참사가 일어나고 아예 미국과 선진국에는 가지도 못하고 초청도 받지 못하는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북한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재명은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연방제 통일이요? 연방제 하면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좋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바로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저들은 자유통일이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 말을 못 쓰고 애매하게 연방제 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 구출해야겠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발휘해야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실천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바로 2,500만 북한 주민들을 탈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임기 내에 반드시 북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통일을 이룩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세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탈북민 100만 명을 이룩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이에요. 탈북민 100만 명 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옛날에는 북한이 우리나라에 간첩 보내려고 뭘 팠죠? 땅굴 팠죠? 저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찾아 희망을 찾아 내려올 수 있는 땅굴을 파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여러분. 그러면 땅굴 팔 것도 없어요. 쟤들이 파놓은 땅굴 그냥 우리가 쓰면 돼요. 그리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바깥 세상을 잘 모릅니다. 유일하게 바깥 세상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뭐죠?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북 전단이에요. 대북 전단 보내야 북한이
자기들의 실상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저는 국가 업무로 대북 전단을 하루에 100만 개씩 북한에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내야 북한 정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박상학 대표한테 물어봅니다. 요즘 안 보내요? 그러면 겨울이라서 바람이 일로 불어서 못 보낸대요. 봄에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한 생각이에요. 그럼 바람 필요 없다. 저는 드론기로 보내겠습니다. 드론으로. 그거 종이 만들어서 100만 장 보내는 거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드론으로 보내서 저 평양에 김정은의 대갈통 밑에다가 때려 박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 그리고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이 발작하고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한 좌파 단체가 박상학 대표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을 내렸어요. 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게 법원에서 인용되면 이제 우리나라 대북전단 못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바쁘지만 맡아서 제가 그럼 해보겠다 해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여러분. 1심, 2심 다 이겼어요. 대북 관련해서 활동하는 정당 자유통일당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문제도 했고 대한민국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 2개가 뭐죠? 왜 여러분 대답이 없어요? 객관식으로 얘기해야 되나? 반국가 세력 척결과 부정선거 척결이죠? 여러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찬성하면 두 손 들고 만세! 제가 5일 동안 계속 다니면서 윤 대통령 국민의힘 탈당해야 된다, 탈당해야 된다 외쳤습니다. 오늘 드디어 탈당했습니다, 여러분. 나가라는 정당에 자꾸 있으면요 스토킹죄로 고소당합니다. 잘 탈당하셨고 자유통일당으로 오세요. 자,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수사권도 없이 간첩 잡은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잡은 간첩이 누굽니까? 잘하시네요. 문재인이야. 제가 문재인에게 민사소송, 형사고소 100건도 더 했어요. 100건도. 여러분 이긴 것도 많이 이기고 진 것도 많이 졌습니다. 제가 USB를 밝히기 위해서 행정소송하고 형사고발한 거 아시죠? 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작년에 이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고 이걸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아직 판결이 확정 안 돼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법원도 똑같이 국가 기밀을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것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북한 간첩으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양산으로 내려가야 되죠? 한 놈도 안 내려가요. 한 놈도. 중앙지검이 지난달에 자유통일당이 고발한 문재인, 윤건영 등에 대한 간첩죄, 이적죄 사건을 각하했어요. 각하. 조사도 안 하고 각하. 저것들이 저게 검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항고에서 지금 서울 고검에 있습니다. 고검에. 그래서 이틀 전 대법원 판결을 제가 다음 주에 증거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검은 문재인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검찰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주변에 경찰분들 쫙 깔린 거 아시죠? 우리 경호는 필요 없어.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해주시면 되고, 이 경찰분들 지금 당장 양산으로 가십시오. 가서 문재인을 잡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유세 끝날 때까지 경찰들이 안 가면 우리가 가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올 겁니다. 저는 이 문재인이 이 간첩질만 한 줄 알았는데 3일 전 뉴스를 보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더라고요. 나라. 우리가 맨날 팔아먹었다 했는데 진짜 팔아먹었어요. 진짜로. 용산에 있는 1250평을 2018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에 팔았습니다. 중국인한테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인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천평이 돼 있고 그 땅의 가치가 지금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0억 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 그때 밝혀졌으면 이거 탄핵 사유예요. 왜?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제 그 헌법이 무너졌어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되 용산의 1000평은 중국 땅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헌법을 바꿔야 될 상황이라니까요.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그 기사를 보니까 그 11필지 중에 2필지는 문재인이 당선되자마자 어떤 개인한테 홀랑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그 개인이 1년 뒤에 중국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한 명을 거쳐갔겠어요? 직접 팔아먹으면 탄핵됐고 간첩으로 수사받을까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직접 시진핑에게 우리 땅을 넘긴 거고요. 당선되자마자 팔아먹었다는 거는 이미 당선되기 이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되면 외국인이 우리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땅 중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3분의 2가 중국인 땅이에요. 3분의 2. 강남 땅들, 제주도 땅들을 비롯해서 많은 땅들이 지금 중국인 땅들인데 이게 언제 중화인민공화국 땅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중국이 맘먹고 중국 자기 사람들 풀어다가 돈 줘가지고 우리나라 땅 사게 한 다음에 야 명의 돌려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땅들에 대해서도 대통령 되자마자 긴급 경제명령 발동해서 경매로 다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넘겨서 우리 국민들이 싼값에 다시 땅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경매의 기회는 저는 가능하면 이 땅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우리 젊음을 희생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선권을 드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죠?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 실시하고 중앙선관위를 해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아주 그냥 까불면서 감사 거부, 수사 거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개정해서 헌법기관에서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거청으로 만들어가지고 선거청의 모든 집무실에 CCTV를 24시간 유튜브로 생중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개혁이 안 돼요. 이미 선관위는 여러분 범죄 집단이에요. 범죄 집단. 그 다음 저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제도 2가지를 바꾸겠습니다. 첫째, 초중고 12년 동안 매달 1시간씩 반공교육, 안보교육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북한은 70년 동안 계속해서 적화교육, 세뇌교육 시키는데 대한민국은 반공교육도 안 시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나라 꼴이 이상한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대통령들이 바로 반공교육을 안 해서 탄생한 대통령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 정당 있어요? 저는 왜 정치인들이 이런 말 안 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대통령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보니까 군대를 안 가서 그래요, 군대를! 저는 대한민국 남자는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요. 군대 가보니까 다 남자들이 많길래 거기는 다 군대 나온 애들밖에 없어서 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7명 중에 4명이 면제입니다. 군면제. 그분들이 뭐 어디가 아픈지 저는 몰라요. 의료기록을 안 봐서. 적어도 7명 중에 4명이 면제라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대학 입시를 바꿔서 객관적인 수능, 내신, 논술 이 3가지로만 대학 입시를 치르겠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도 책 살 돈만 있으면, 문제집 살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의과대학, 서울대학,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무슨 인턴 증명서니 논문이니 이런 거 해봤자 누구만 득봅니까? 바로 조국, 조민 이런 사람들만 의대 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조국 방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공약이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은 제가 유세가 여기 하나라서 좀 길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60% 했습니다. 이런 공약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맨날 뭐 25만원 주겠다. 우리가 그집니까? 25만원으로 사? 요즘 개들도 25만원 더해요. 개들도 250만원은 줘야 되는데 사람을 25만원 주고 살라고 그래? 여러분, 이틀 전 뉴스에 의하면 내일이 5.18이죠. 연합뉴스에서 일주일 전에 7명 후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후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그게 누구예요? 누구요? 저는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대통령에 나오나? 내가 이상한 건가? 나라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건가? 네, 누가 이상해요? 저 사람들이 헌법 전문 수록을 4명이 찬성하고요. 2명은 답변 거부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답변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겁납니까?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게 겁나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죠. 지금 마약과의 전쟁, 마약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약 나눠준대요. 길거리에서. 여러분도 마약 한번 해보고 싶죠? 싫어요? 그거 하면 기분 좋다는데. 자, 저는 대통령이 되면 마약 범죄자들은 방조범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전 구속과 실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매년 2회씩 마약 불식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제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재명 좋아요? 우리나라 절반 이상이 좋아요. 지금 슬픈 현실이지만 이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을 필요는 없지만, 자, 작년 3월에 이재명이 일하지 않아도 나누는 사회가 될 거라고 했어요. 자, 여기 직장을 가지신 분, 일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재명이 되면 일 안 해도 된대요. 좋으시죠? 왜 안 좋아요? 일하고 싶어요? 올해 3월에는 K-엔비디아가 오면 세금도 안 내도 된대요. 좋으시죠? 세금 내고 싶어요? 얼마 내고 싶어요? 얼마? 1년에 얼마? 많이? 네, 저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많이 벌어야겠죠? 그리고 이재명은 용돈과 생활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팍팍 뿌려준답니다. 좋으시죠? 돈도 싫어요? 자,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공짜밥 얻어먹는 존재가 바로 개돼지들입니다. 개돼지들. 개돼지가 일해요?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공짜 사료 얻어먹어요. 즉 이재명이 꿈꾸는 사회는 바로 개돼지들의 사회인 겁니다. 여러분, 개돼지 되고 싫으면 이재명을 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대통령이 아닌, 지금까지는 제가 대통령으로서의 공약과 자질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아닌 기본적인 인간이 되려면 갖추어야 될 덕목이 3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통령 유세 나와서 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얘기하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자식 손주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 때려요? 그럼 우리 회초리 들고 어디 가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욕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집에서 자식 손주들이 막 집에서 쌍욕하고 다니면 뭐라고 해요? 안 되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 손주들이 깜빵 들락거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 찍으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은 아마 어릴 때부터 뭔가 자라온 환경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정 환경을 지금까지도 나이 60이 될 때까지도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문제는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의 마누라도 이번 주에 유죄 판결 받아서 범죄자 됐죠? 그 아들 이동호도 3년 전에 불법 도박과 성희롱성 댓글 받아서 검찰 송치됐고 이재명도 사과했어요. 즉 가족 범죄단입니다. 가족 범죄단. 이재명뿐 아니라 문재인도 가족 범죄단. 지금 딸내미도 처벌됐죠? 본인도 지금 뇌물죄로 기소됐죠? 완전히 가족 범죄단. 조국도 가족 범죄단이죠? 조국도 본인과 마누라와 자기 딸이 전체가 다 유죄 판결받은 가족 범죄단. 아니 난 저런 가족 범죄단을 보고도 저기를 찍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렇게 가족 범죄단을 저지르면은 지지율이 팍팍 오르더라고요. 아니 나처럼 저도 전과 없고 배우자도 전과 없고 양가 부모 형제 전부 다 전과 없으면 지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과 17범도 나오고 3일 전에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제가 전과 17범보다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지율이. 그분이 저보다 나은 거는 전과 17범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보다 지지율이 높죠? 여러분 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입니다 지금. 자, 저는 마지막으로 통일 대통령이 되고 젊은 대통령이 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약속과 공약과 저의 지금까지 6년간의 애국 운동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념,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아니 밑에 떠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리 많아졌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이번에 뭐 7명이 나왔는데 그 공약 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어디서 전부 다 뺏겨오거나 지나간 거거나 실행 가능성 없는 얘기들을 씹으리고 있어요. 근데 방금 들어보셨지만 우리 구조화 후보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모두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현재와 과거를 잘 접목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를 뜯어 고쳐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히 지금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신 분이 전부 발길을 멈추고 구조화 후보의 그 연설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공약이 다른 정당의 후보일 때 준다고 해서 그게 실현 가능하냐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대한민국의 악적 존재를 덜어낼 수 있는 이런 공약과 이런 지도력은 40대 기술원의 최고 강자이신 우리 자유통당 교육관 구조화 후보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 아이고 이제 나 뭐 아름다운 배려를 아름다운 양보를 한 후보인데도 이렇게 나를 몰라.
자, 어차피 하는 거는 좀 한번 일어나봐요. 다 일어나봐. 자, 제가 손상대를 외치면 손상대. 제가 왜냐하면 우리 구조화 후보는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두고 보세요. 아마 요 며칠 후에 어느 특정 정당의 후보가 한 3명쯤은 아마 두 손을 들 수 있어요. 그래 되면 그냥 아까 말씀대로 와우 그냥 대통령이 되면 구조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어느 자리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광화문 광장에서 1타 4회만 보기로 저는 선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 40대 젊은 구조화 후보가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한민국을 새로 한번 펼쳐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구조화를 외쳐보겠습니다. 구조화! 자, 우리는 여기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신 그 업무만 수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우리 구조화 후보를 꼭 대통령에 당선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앉으시고요. 이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실 끝에 방금 우리 구조화 후보 그 연설 중에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중국에다 팔아먹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국가에다 팔아 처먹었다. 이거는 사실 이적 예적죄로 바로 사형을 집행해도 될 만한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서울의 용산 땅만 아니고 물론 제주도는 중국인 개인들이 샀지만 제주도의 상당수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 있고 대한민국 부동산의 상당수가 지금 중국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 실제 제가 사는 아파트도 어쩌다가 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죽어도 무슨 중국어로 얘기를 하고 죽으니까요. 유관순 누나처럼 조국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뭐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지금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중국어를 전공하셨더라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중국말을 잘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소리를 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발음이 좋아. 제가 리하오마 진빅지제 새끼도 일량 지다장 마동도 영상 문제 등 몰시와 체포딩와谢谢你 강풍기 유선선 왜는 갈고글씨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중국을 공부 안 했잖아요. 뭔 얘기냐 하면 시진핑이 하고 찌쩌밍이하고 둘이 주둥이 맞추고 앉아가지고 이 땅 저 땅 마른 땅 진 땅 다 팔아먹지 말고 저 양산 내려가서 이 문재인이 땅 몰수하고 문재인이 체포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서 유산슬하고 깐풍기를 사다 줄 테니까 처먹고 뭐 알아서 하라. 지금 이 얘기야 이게. 이 얼마나 중국어를 잘해요. 여러분들도 꼭 중국어를 공부했다가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 진땅 장아 만땅 운동화 띵호화 요거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연사분들이 많은데 유세 연장이기 때문에 연설이 긴 것보다는 후보를 위해서 열띤 응원을 해주고
짤막짤막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적어도 여성의 표를 무시하고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엄마표를 무시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를 대한민국을 구한, 조선을 구한 모든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크기는 제 반밖에 안 되지만 깡다구는 제 10배는 됩니다. 엄마 무대 주영선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올려준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보다도 우리를 돕고 있는 이 한미동맹 미국이 대한민국의 이 6월 3일 선거를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재명 지지율을 48% 50% 놓고 계속 언론에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미국의 화면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지금 이분이 한미 유엔 사령관입니다. 이분께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국은 중국 항모 앞에서 말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보다 이 나라를 더 걱정하는 것이 미국의 한미동맹 사령관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하나 더 비춰주세요. 자, 동맹의 역할이 뭐냐? 한미동맹의 역할, 이것은 여러분 대중 견제로 넓히라는 것이 미국의 뜻입니다. 이 대중 견제가 뭐냐? 우리 국회 300명, 사실 저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령관이 미국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전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 믿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6.3 선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6.3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의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되지 않습니까? 미 사령관이 할 때가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 그리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 집회를 해왔지만 우리는 사과 한번 내지 않고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광장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면 저 국회의원 저 300명들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바로 친북 친중으로 끌고 갔을 겁니다. 아까 우리 부주아 후보께서 중국 놈들이 지금 저 용산 땅 1200평을 산 것, 여러분 이게 미국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해양 세력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게 마지막이냐? 여러분, 이 심각한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미국이 더 걱정하고 있고 저 한미 사령관이 쉐쉐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 6.3 선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언론들에게, 언론이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한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정당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올바르면 여러분, 저 이재명이가 대법원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시키는 이런 것을 먼저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마지막 사명, 제재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이 선거, 여러분 정말 복장이 터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가 사범 오범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더 단결하고 여러분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자유대한민국, 이것을 지킨 세력은 바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보수 세력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고 왔는데 감히 저 대한민국의 반주사파 세력들이 이 나라를 뭉개뜨리려고 하는 저 세력들에게 우리는 절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와 후보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악당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이 한 표를 행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 악당들이 이 나라에서 몰아낼 수 있는 훌륭한 기호 6번 구주호 후보를 밉시다. 구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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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6번 구주호! 기호 6번 구주호!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방송 들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계시는 분이 뭐가 답답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인수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받을 때 아이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에 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자기를 희생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구국의 일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의힘 우리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 선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에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힘을 한번 드려야 되겠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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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 윤석열 그러면 어게인 한번 해주세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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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한민국의 언론들 똑바로 보도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장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서는 이 팬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여러분들도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마지막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6월 3일 이 선거에 우리의 체제가 지키느냐 무너지느냐 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입과 입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발표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동호 교수님이 지금 여기 오래니까 안 오시고 메시지만 발표하셨어요. 자, 이동호 교수님 예. 가셨나?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신 메시지를 한번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힘 대선 후보 확정에 따른 윤석열 메시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에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탄핵 전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무너진 곳에는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 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윤석열 드립니다. 이것이 5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앞에도 몇 번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싸우는 이유는 자신의 비상계엄을 합법이다 적법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했다는 그 사실 앞에 본인도 끝까지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다르다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적에 심지어 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적군에 의해서 탄핵을 당하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죄를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부정선거와 저 탄핵 폭거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똑같은 짓거리가 반복되겠다. 결국은 그 똑같은 짓거리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꼬라지가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강화문 강장 세력과 함께 싸워서 부정선거도 밝히고 나쁜 놈들도 반국가 세력도 모두 다 처단하겠다는 걸 보여주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할 때 구조화 후보 할 때 구조화 후보가 똑같아요. 이야 대단해. 자 이번엔 우리 젊은 청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천다양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자유통일 청년 당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진정한 보수정당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대국민 담화문이 공개되고 우리나라의 현실이 전 국민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외치고 싸워온 정당 어디입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반국가 세력들의 정체가 수면 위로 다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싸우는 후보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에 구주화 후보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기치로 간첩과 중국 세력, 주사파들, 반국가 행위자들을 철저히 차단하여서 사회 불안 요인을 제거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노리는 누구를 뽑아야겠습니까? 더하여 구주화 후보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이 다 똑같은 통일이 아닌 것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 평화 통일 이것이 듣기에는 꿀같이 달아 보이지만 이것은 결국 평화의 탈을 쓸 적화 통일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몇 년 전부터 광화문에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때부터 외쳐온 간첩을 차단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정신을, 이 광화문 정신을 품고 유일하게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구주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고자 싸운 지난 시간들 저는 그 정신을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은 오직 자유통일당 뿐이며 구주화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청년으로서 앞으로 제가 살아갈 대한민국에서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땀 눈물을 흘리며 싸워온 어른들의 노력을, 저희 어르신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그런 후보도 절대로 뽑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만들고 살아갈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 만세!
분들이 훨씬 낫네. 제가 나이 드신 분 뭐 연설 가지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연설을 아주 깔끔하게 짧게 해줘서 고맙다 얘기해요. 뒤에 나오신 분이 많이 긴장을 할 텐데, 혹시 요즘 제일 유명한 시인 중에 송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되네. 이분이 유명한 어록을 남기셨는데 아마 절반은 여러분들이 하고 뒤에는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한번 앞에 읊으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죽어서, 빨갱이는 죽어서, 모르겠지? 빨갱이는 죽어서 사기꾼을 남긴다는 아주 멋진 명언을 하신 분이 송악 선생님 잘 알아나요? 그런데 이런 송악 선생을 보고 광화문에서 매일 한탕밖에 사회를 안 보신 분이 지방에서 하루에 4탕 5탕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다니는 저를 보고 어이구 고생 많이 하시네. 그래도 고맙죠. 수많은 사람 중에 고생을 하시고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시다가 오늘은 사회간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시민단체 반갑습니다. 상임 회장이신 언제 왔대? 언제 왔어? 오늘 왔어요. 한 1시간 50분 됐어. 좀 늦게 왔고. 대단하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유통일당 강화문 윤석열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기는 강화문 이승만 광장 현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